해병대 사령부는 고 최해병의 어머니가 기자들에게 전달해달라며 보내온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최해병 어머니는 장례 기간 중 함께 위로해주신 분들과 예우해주신 대통령과 국가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수사가 잘 될 거라는 믿음에 침묵했지만 아들의 일주기가 다가오는데도 수사에 진전이 없다며 용기 내 심정을 적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 관계자들에게 유속도 빠른 흙탕물 속에 왜 투입시켜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하면서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습니다. 또 국방부를 향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선처해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며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경찰의 부하 지휘관들을 선처해달란 탄원서를 제출했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대대장들의 잘못이 있었지만 군을 유지하기 위해 처벌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과 경찰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해병을 죽음으로 내몬 과실치사 피의자가 부하의 죽음 앞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비판했습니다. 포병 7대대장 측은 똑같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탄원서를 쓴 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계책이라며 법적 책임부터 받으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최해병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실종자 수색을 위한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강조했습니다. 규정상 수색 작전 전엔 해당 구역에 대한 안전성 평가, 즉 위험 예지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포병대대는 수색구역 10여 킬로미터에 대한 위험 예지 활동을 실시했고 급류 형성과 도로 유실, 산사태 구간 등 수색의 위험성까지 구체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보고를 받은 여단장은 무리하게 하천에 접근하지 말고 위험 지역은 도로 위주로 정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일엔 이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수변 수색을 넘어 입수까지 이루어졌는데 위험 예지 활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수색용 로프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지참 여부도 검토되지 못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사고 당일 임 전 사단장의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포병 11대대장 측은 위험 예지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단장이 시차를 오기로 해 상황이 급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병 7대대장 측도 당시 상황에서 안전성 얘기가 가당키나 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사단장님 내일 한계 중대 오신다고 하셨는데 물속에 좀 들어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위험 예지 훈련은 대대 차원의 권한이라며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현장 방문이 사전 안전 점검을 생략하게 된 원인이 됐는지 따져본 뒤 검찰 송치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입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최해병이 실종된 지난해 7월 19일 최해병이 소속됐던 해병 1사단 포병 7대대 본부 중대원들은 수색 작업을 앞두고 안전 로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하천 상류와 하류 수색을 담당했던 중대원들과 달리 서로의 몸을 결박할 로프 없이 수색 작업에 투입된 겁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포병여단 소속 간부 A씨는 최근 SBS와의 통화에서 포병 7대대장이 본부 중대엔 로프를 줘봤자 의미 없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전날 A씨는 포병 7대대장으로부터 물속에 허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수색 지시를 받고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산사태 대민 지원용 로프가 2묶음 있다는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포병 7대대장은 본부 중대가 담당한 하천 중류는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서 어차피 못 들어간다며 물속에 들어갈 상류와 하류 수색 중대에 로프를 하나씩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A씨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전날까지만 해도 물속에 들어가지 않을 계획이었던 본부 중대원들이 이튿날 물속 깊숙이 들어가게 된 경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시를 변경했는지 또는 수색 당일 예고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현장 방문이 작전 변경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 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정훈 해병대전 수사단장이 혐의자를 8명으로 적시해 경찰로 이첩하려다 회수된 기록을 받아 지난해 8월 11일부터 재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엔 포병 11대대장과 7대대장은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고 임성근 4단장 등 간부 4명은 사실관계를 적시해 이첩, 초급 간부 2명은 이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SBS가 입수한 지난해 8월 14일 조사본부 초기 보고서를 보면 임성근 4단장을 포함해 6명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가 적시돼 있습니다. 사실상 혐의자를 6명으로 본 겁니다. 임 4단장에 대해선 내려가서 수풀을 해치고 찔러보아야 한다 등 구체적 수색 방법을 거론해 최혜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14일 이 보고서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등에 전달된 뒤 20일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외압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박경훈 당시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 김진락 전 수사단장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저희들은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진실을 파헤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추가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여영규입니다.